그의 아내는 외국인이었고 그녀에게 결혼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지만 몇 년 후 그는 예기치 않게 그녀를 다시 만났고 스테파니가 스토브 사용을 중단하면 남편이 곧 집에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스테파니가 매우 빨리 요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확실히 로버트였어요. 여자가 친절하게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네, 스테파니 먼저 가세요. 남자는 여자가 누군가에게 음식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듯 멍하니 대답했지만 그녀는 접시를 보며 비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음식을 주시나요? 제가 스테파니에게 참치 샐러드를 만들어 줬어요. 와, 이건 정말 엉망이군요. 로버트가 말했어요. 하지만 얘야, 내가 이걸 만든 적이 있는데 맛있게 드셨네요. 스테파니는 아무것도 하기 전에 기다리세요. 우리가 이 끔찍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동안 내 친구들이 찹쌀과 고기를 먹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위해 요리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당신은 요리하는 동안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파니는 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로버트는 스테파니가 요리하려고 했을 때 불평했습니다. 아가야 라고 말하여 명확히 하세요. 하지만 저를 애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들은 계속 유아를 위한 방식으로 저에게 말합니다. 저는 단지 낭만적인 애인이 아니라 결혼의 파트너입니다. 이봐 작은 로베르시토 화내지 마세요. 로버트가 갑자기 말했다. 어린애처럼 말 걸지 마. 넌 무슨 일이야. 너 지겹다. 엄마가 잘 봐라 아들아 저 여자는 너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로버트가 답답한 어조로 말했는데 왜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스테파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을 때 작은 로베르티토는 눈을 크게 뜨고 매우 화가 난 로버트가 스테파니가 내 사랑을 구워줬다고 말했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당신이 당신이라고 믿는 그 여자 때문에 당신 옆에 있어야 해요. 진짜 시골 여자야. 와, 너 너무 부주의하고 과체중이구나. 그 말은 사실이야. 누군가가 옷을 멋지게 차려입었어도 그들의 행동은 여전히 해로울 수 있다. 로버트가 스테파니에게 못된 말을 했어요. 스테파니 많이 울기 시작했어요. 묻기 시작했어요. 제발 로버트 우리가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의 결과물인 딸을 낳아요. 미안해요. 내 사랑 당신이 나에게 한 말은 모두 미안해요. 내 잘못이에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맹세해요. 미안해요.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나는 평생 당신과 결혼을 끝내고 싶고 더 이상 당신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가서 당신 물건을 챙겨서 로버트가 냉정하게 말한 그 집은 로버트의 소유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딸의 것입니다. 스테파니가 우리가 어떻게 가길 바라는지 물었더니 당신은 소심하고 내가 당신을 정말 싫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테파니 나는 당신이 매우 싫어요. 로버트는 소리치며 침실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들고 그 안에 소지품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났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명령을 순종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를 위해 모든 일을 했지만 그는 재빨리 여행 가방을 움켜쥐고 문 옆 안락의자에서 울고 있는 여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떠날 거예요.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지 않아요. 스테파니. 제발 하지 마세요. 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조심하라. 고요. 아니 로버트 제발. 스테파니가 남편이 떠나는 것을 막으려고 길을 막았는데 남편이 억지로 그녀를 밀고 화가 나서 손가락질을 했으니 당신이 내 돈으로 살았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겠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이 집을 떠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스테파니는 울고 있었고 스테파니는 딸을 부모님 집으로 데리고 갔다가 로버트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로버트는 명확한 목적 없이 집을 나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움직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고 혼잣말을 하면서 스테파니는 왜 그런 짓을 했나요? 나는 할 수 없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결혼을 끝냈다고 믿습니다. 스테파니와 로버트가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당신은 6살이 되었습니다. 스테파니의 순진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인해 로버트는 사물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었지만 함께 일했던 카산드라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신감 있어 보이는 여자는 섹시한 목소리를 갖고 있었고 이 새로운 일들이 로버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의심 없이 그녀와 관계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시시덕거리고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로버트는 그날 집 밖으로 나갈 계획이 없었지만 결혼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장미를 샀거나 스테파니와 외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방어보다는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갈 때 심호흡을 하고 자신이 안고 있던 모든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는 딸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많은 아이들에게 아빠가 없다면 아빠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버트가 커샌드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 더 이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버트의 연인인 커샌드러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를 만나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지나가도록 허락하고 여행 가방을 가져갈 것인지 물었습니다. 라버트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물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행복해요. 좋아요. 당신이 좋아하는 곳 어디든 편안하게 지내세요. 카산드라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일해야 해서 일찍 자겠습니다. 카산드라는 자기 방으로 갔는데 로버트는 그녀가 매우 고무적이고 힘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있는 여자 스테파니는 로버트가 그녀에게 도시로 함께 가자고 초대했을 때 자신이 결혼 생활에 어떤 상처를 입혔는지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스테파니는 집에 남아 딸과 자신이 동의한 집을 돌봐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여행을 갔을 때 그녀는 반대하지 않았고 그가 그녀에게 방문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그의 부모님과 가족이 그녀를 방문하도록 요청했을 때 그녀는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이틀 후 그녀는 왜 갑자기 집을 떠났습니까? 스테파니는 부모님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스테파니가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 그녀의 엄마가 그녀의 손을 잡고 집에 다른 곳으로 가라고 요청했습니다. 숨을 크게 쉬면서 엄마가 말하길 내가 말하는 것만큼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스테파니가 무슨 말을 하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대답했어. 스테파니 나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넌 내 뱃속에 있었어. 9개월 내내 당신이 내 딸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스테파니가 울기 시작한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스테파니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세세하게 말했고 스테파니는 스테파니가 기분이 좋아지도록 안아주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딸은 계속 울었다. 엄마는 스테파니에게 씩씩하게 말했다. 스테파니는 엄마의 말에 놀라서 이렇게 된 게 다행이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엄마가 미안하다고 설명하면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니 딸에게 사과했지만 스테파니가 물은 대로 사실이다. 딸의 남편이 떠난 것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어머니가 스테파니에게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쁜 사람이 당신을 납치하고 더러운 벽 안에 가두었고 당신은 항상 그들의 그림자 속에 머물렀던 나쁜 사람이 내 딸입니다. 작은 당신은 많은 아이디어와 당신이 성취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훈련한 일을 할 것이고 스테파니가 엄마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엄마가 직업을 찾으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이전의 자아가 있습니다. 안토넬라가 나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녀는 겨우 4살이고 당신은 열심히 일함으로 그녀가 초등학교를 시작할 때 모든 상황에서 그녀를 보호해주는 엄마가 있습니다. 스테파니는 그녀가 오래전에 겪었던 용기를 기억하며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가 라버트에 대해 말한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를 면밀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 집에서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친구의 일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모로의 전화번호를 보고 흥분했습니다. 마로는 동료입니다. 대학에서 그녀는 페이스북을 확인하고 그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로가 그의 친구를 확인했을 때 그녀는 즉시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모르는 사람의 메시지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스테퍼니이고 그녀가 스테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테파니가 수줍어하고 불편함을 느끼자 그는 그녀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기 위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로와 그녀의 전 남자친구 라버트가 7년 전 동시에 그녀와 데이트하려고 했으나 그녀가 지금 라버트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혼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마로에게 알려야 했고 딸이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마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뻗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지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결혼 생활이 스테파니에게 끝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잘 이해하고 그래서 나는 항상 당신을 나와 우리 회사 모두에게 매우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테파니가 말한 대로 내일 아침에 모이자. 아직 근처 마을에 있는 그녀의 부모님 집에 있었지만 그녀는 오후에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만나기로 결정했고 다음날 그녀는 엄마, 아빠,
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리오를 만나러 갔다.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식당에서 웃으며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악수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마로는 스테파니가 회사에 완전히 적응한 지 일주일 후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2년 만에 추가 근무를 했습니다. 안토넬라가 학교에 갔을 때 스테파니는 엄마의 말을 듣고 딸을 초등학교에 데려왔고, 스테파니는 자신이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딸과 딸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그녀가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세요. 그녀는 또한 딸을 위한 교육적 꿈을 빨리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앤토넬러는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집에서 대학에 갈 준비가 거의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졸업식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오가 방문으로 왔을 때 그는 놀랍고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준비하고 메이크업을 적용하는데 서로를 도왔습니다. 마리오는 내 집에 아주 예쁜 장미가 있다고 외쳤습니다. 여왕과 그녀의 딸 안토넬라는 모로를 껴안고 그녀를 완전히 사랑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테파니는 그녀의 멋진 친구 안토넬라를 존경하고 그녀가 정말 자랑스러워 보였고, 스테파니는 그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에스테파니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느낌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제목을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돌아섰고 로버트가 그녀의 아들 행사에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는 변했습니다. 그는 뚱뚱했고 유난히 무능한 옷을 입은 로버트가 안토넬라의 얼굴을 애무하려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녀는 내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테파니가 대화를 중단하기 위해 돌아섰을 때 당신이 어색하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때 로버트가 다시 한번 말을 했을 때 스테파니는 당신이 내 딸이고 노년의 아버지는 모두 자녀가 필요하므로 당신의 계획에서 나를 고려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테파니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고 안토넬라가 말하려고 했을 때 좋은 저녁입니다. 당신이 제 친아버지인 것 같아요. 로버트가 대답했어요. 은혜로운 딸아,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세요? 스테파니가 방해한 것처럼 당신의 아버지 시절이군요. 용서해주세요, 선생님. 그런데 여기서 엉뚱하고 복잡한 것은 당신입니다. 나에게는 지금 아버지가 있고 그의 직함은 모로우입니다. 그는 숙제와 내 문제에 대해 저를 변화시키는 사람이고 심지어 나에게 조언까지 해주는 사람입니다. 현재 당신은 단지 나의 친아버지입니다. 그냥 명심하세요. 당신에게는 여자가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나는 당신이 그녀를 원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당신이 떠나도 괜찮다면 나는 당신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과 어색함을 느낍니다. 로버트가 한 번 더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마로가 그에게 말하라고 중재했습니다. 스테파니가 지금 자신의 감정을 전달한 것처럼 로버트는 모로의 끈기를 다시 한번 시험해보라고 요구하려고 했고 카탈리나가 그의 파트너가 나타나 그에게 소리를 지르자 나는 당신을 화장실로 보냈습니다. 거기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로버트는 재빨리 그 여자에게서 짐을 빼앗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스테파니는 결코 옹호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현재 그녀의 딸이 왜 웃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본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은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마로는 내 꿈에 나오는 남자야. 모든 게 괜찮아. 안토넬라는 그녀의 어머니를 껴안았고 모로우는 그녀가 그들의 딸이 된 것이 매우 행운이라고 단언했다. 고대의 남자는 정류장에서 가난한 여자를 보고 그녀의 윗입술에 있는 점을 알아차렸다. 고대 전쟁 정류장으로 향하는 경험이 행인들에게 영양분을 요청하는 빈곤한 고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 순간 그녀의 윗입술에 있는 점을 알아보고 그녀를 맨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케빈 아담스 74세의 베트남 전쟁 경험이 몇 달러를 소비하기 위해 정류장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웃사이더에게 영향을 달라고 하는 고대 여성을 만났을 때 조용히 있었지만 패트리샤 왓스는 그녀의 목소리와 윗입술의 점을 알아차린 채 쌕쌕거릴 뿐이었다. 두 사람은 굳어진 듯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잘못된 기억을 찾기 위해 제 시간에 그들이 다시 합류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그 불타는 저녁 산책 몇 분 후 젊은 자전거 라이더들은 정류장으로 향하는 두 명의 고대인에게 길을 양보했습니다. 케빈과 패트리샤는 거기 앉아 있었고 그때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맙소사, 케브 맙소사, 53년이 흘렀구나. 최근에 끝난 여행에서 데스티니의 구조 내에서 그들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 거의 생각해보게 됐어요. 최근에 끝난 여행이 시작됐어요.
당신의 그 눈은 내가 50년 전에 보았던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여전히 자랑하고 있어요. 케빈이 말했어요. 오래전의 상황은 누구의 가장 나쁜 꿈 폭탄이 곳곳에 떨어져 수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었으며 21세의 케빈 애덤즈 경찰관은 파괴적인 베트남 전쟁에서 극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펄리셔는 그를 여기로 데려오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재빠른 소리를 지르는 젊은 패트리샤 왓슨, 그가 인정받은 병원 내 입대 보육사 케빈 메이는 간호사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울부짖는 모습에 정말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른쪽 다리와 척추를 다쳤어요. 전문의 케빈즈 오워드에서 일하도록 배정된 펄리셔에게 그녀는 유리를 통해 들여다보았고 케빈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를 계속 간구합시다. 그녀는 방에 들어가면서 펄리셔가 이상한 친밀감을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케빈과 함께 날마다 그녀는 그가 장교라는 사실 외에는 그를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계획보다 먼저 그의 와드에 있을 것이지만 그녀는 당황스럽게도 그는 혼수 상태에서 결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시 전문가가 그녀에게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5개월이 지났고 그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석 전문가는 패트리샤에게 양육자가 케빈을 바라보며 그녀는 여전히 케빈이 언젠가 깨어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먼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초자연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패트리샤, 양 전문가는 비극적으로 그녀에게 케빈 씨와 함께 양보한 다른 3명의 전사들이 비극적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패트리샤는 양육이 그녀가 느꼈던 것처럼 느껴졌다고 잠시 회상했습니다. 케빈 병동에 직접 가서 그와 함께 조용히 몇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녀는 그의 손을 섬세하게 만졌고 눈을 감고 며칠 동안 그의 빠른 회복을 간청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케빈 병동 밖에서 소란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서둘러 왔습니다. 패트리샤가 씨를 요구하기 위해 직원을 밀어붙이자 스피디는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투덜대며 헐떡거렸고 더 이상 눈물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케빈은 그날 발작을 일으켰고 그의 상태로 인해 혼수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잘못 뒀다고 말했습니다. 5분 후 패트리샤가 움직이지 않는 케빈 가까이에 앉아 있을 때 와드는 마블을 위해 숨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머지않아 일어나서 살 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얻을 수 있는 소포를 얻었습니다. 그 후 22개월 동안 펄리셔는 케빈즈 오워드의 관례적인 체크인과 별도로 힐링센터에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녀는 필연적으로 그를 돌보기 위해 추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전사 펄리셔와 함께 사랑받고 사랑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약속 중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과거의 일과 케빈에 대한 혜택 그녀는 이를 쉬지 않고 그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추가 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밤에 휴식에서 깨어나 케빈의 침대로 서둘러 가서 그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몇 가지 극단적인 고려 사항이 그녀의 지성을 어지럽혔습니다. 펄리셔는 마어벨에 대한 그녀의 간구와 신뢰를 믿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케빈즈 오워드의 보조 장비를 적극적으로 소독하고 있었는데 전문가가 그녀에게 펄리셔에게 빨리 오라고 비판적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패트리샤는 손에 접시를 떨어뜨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처럼 서둘러 케빈의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케빈이 혼수 상태에서 몸을 일으켰고 몇 분 후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부속기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간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진 세계에서 그가 현실로 들어왔을 경우 패트리샤는 그를 바라보며 깊은 속으로 웃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고 믿었다. 케빈은 남성 의료진에게 무언가를 말하라고 불러도 거의 반응하지 않았고 머지않아 그의 모든 자산은 사라졌다. 그 기병은 다음날 석방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패트리샤는 그날 아침에 그를 위해 문을 선언할 시간이 몇 시간이나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옷을 차려입고 거울 안을 여러 번 쳐다보며 예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멋져요. 그녀는 짐을 들고 케빈즈 오워드를 찾았지만 길을 가다가 통로 안을 거닐면서 각 그랜트를 활발하게 살펴보고 있는 새로운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패트리샤는 변화를 만들자
그 부인이 떨어진 꽃다발을 씹어먹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케빈 아담스 씨가 인정하는 진지한 치료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정중하게 물었고 놀란 패트리샤는 더 나은 대답을 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동정심 많은 나를 따라가는 패트리샤는 그 여인과 함께 케빈 병동을 향해 안절부절하게 걸어갔다. 그들이 거기 도착하기 직전 그녀는 도움을 줄 수 없었지만 몰래 눈물을 흘렸다. 그 여인은 케빈을 껴안고 기쁨으로 그에게 키스를 많이 했다. 내 약혼자를 살려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그녀는 전문가들이 펄리셔의 친절한 혜택 덕분에 그것은 완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녀에게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인은 양육을 바라보고 두 팔을 벌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스 펄리셔. 저는 카일러 케빈의 약혼자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펄리셔가 당황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케빈의 빠른 회복에 기뻐했고 그들에게 가장 뛰어난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케빈이 카일러와 함께 병원에서 나가는 것을 보았고 전쟁 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5개월 후 멀리 떨어진 친척과 결혼했지만 케빈을 무시하고 계속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데스티니는 그녀를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패트리샤는 그녀가 안고 있는 동안 친척 중 한 명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딸 아멜리아는 남편의 장례식에 새로 왔습니다. 패트리샤의 배우자가 우연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도 일찍 과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해가 갈수록 딸의 목적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버지가 진료소에 계실 때 아버지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셨다면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20대 후반인 아멜리아는 어머니에게 맹렬히 달려들었고 그 소녀는 패트리샤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놀고 당신이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를 대비해 돌아오지 않는 것도 독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녀는 어머니에게 격렬하게 말하고 패트리샤가 그랬기 때문에 그녀의 입구를 두들겼습니다. 이제 사임한 그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보냈고 외부 세계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고 생활 사무실을 도왔으며 그녀의 모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운명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아무것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위대하거나 끔찍했던 것은 실제로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케빈 주변이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 너머로 주의 다른 구석에서 자녀 없이 미망인인 케빈은 그 시점에서 재혼한 적이 없었으며 그 시점에서 그의 마을로 돌아와 남은 여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53세 이후에 패트리샤를 만난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나는 정기적으로 이 정거장에 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 희미한 패스를 무시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패트리샤에게 그녀의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전달했고 케빈은 신속하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왜 낙담했는지 알아내야지. 나 자신도 좀 돌봐줘야 할 때인 것 같아. 우리 집에 오지. 그래, 내가 잘 돌봐줄게. 케빈은 고민 끝에 주저하던 패트리샤에게 동의하고 이사했다. 케빈과 함께 농지에 있는 작지만 조용한 집에서 그는 펄리셔가 그녀의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도왔습니다. 오랜 시간의 도로 생활로 인해 힐링센터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쇼핑을 하기 위해 그녀를 데려가는 것부터 그녀의 웰빙에 큰 타격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드레스 케빈은 자비에 응답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소녀와의 대화와 어쩌면 그녀에게 오라고 요청할 경우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그의 옷의 수집가로 등장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녀에게 사과하고 패트리샤가 왜 놀랐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케빈은 아멜리아에게 연락하기 위해 추가 마일을 걸어 어머니의 현재 상황과 엄마의 행방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이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당신은 최근에 다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두었고 당신을 기쁘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당신을 실망시켰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멜리아가 통화 중에 그 소녀가 그녀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쓰러졌고 머지않아 일주일 후에 그녀를 만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케빈의 집에 있는 패트리샤에게 가서 그녀의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오랫동안 지치지 않았던 일 집에 가자. 엄마 장담합니다.
절대 아멜리아가 껴안으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다시 한번 펄리셔를 바라보며 개인적으로 그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몇 가지 이유로 그는 신호를 혼자 간직하고 어머니와 소녀가 그의 집에서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그녀가 펄리셔가 회전하는 차로 향하는 동안 공정했습니다. 케빈을 바라보며 그 순간 그녀는 인접한 장미 덤불 사이로 더 차갑고 푸르른 꽃과 초록빛을 거닐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인생의 소울메이트를 향해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녀는 케빈에게 꽃을 주면서 기뻐 소리쳤습니다. 차가 그의 문을 지나갔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성임된 여인과 함께 다시 한번 문에 있습니다. 그는 그의 콧수염을 문지르며 속삭였습니다. 그는 패트리샤가 간과한 스카프를 가져다 그날부터 그의 옷장 속에 있는 그의 드레스 사이에 보관했습니다.